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7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명력으로 2022년 4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3월 3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임인년 갑진월 개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개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 개수, 일간이 되겠고요.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진월의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 제일 중요하겠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여기 있는 태어난 날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합니다. 어저께 상담을 했던 어떤 분이 사주에서 내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명리학 공부를 안 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태어난 날짜에 위에 있는 것, 태어난 날의 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이 병화일간이었거든요. 병자일주였고요. 원래 병자일주들이 일지정관을 깔고 있어서 사람이 꼼꼼하고 세심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아쉽게도 시에서 오시를 보는 바람에 일시로 좌우충이 되는 것이 좀 안 좋았던 사주로 기억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주에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일간이지 이렇게 알고 있지만, 명리를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사주 8글자 중에서 내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태어난 날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나라고 하는 것,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이 개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됩니다. 또 이 개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개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수가 되겠죠. 물의 기운. 그래서 개는 수가 됩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읽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개수라고 하는 것을 또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개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해서 음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수는 음수,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이제 임수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거는 어저께 공부한 것이고요. 같이 이거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는 음수인 개수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임수는 양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수라고 하는 것은 물로 보시면 아주 차가운 냉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냉기, 요즘 그런 거 있죠. 질소 냉각한 데다가 살아있는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급속 냉동이 된다 하죠. 급속 냉동.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시 물에다 다시 놓으면 급속 냉동됐던 애들은 다시 살아난다, 이런 것을 말하는 이런 과학적인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그런 엄청난 차가운 냉기를 말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남극 대륙에 가게 되면은 기온이 영하 막 20도, 30도는 기본이고 40도, 5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기운을 바로 물의 기운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냉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를 생각할 때는 항상 눈으로 보이는 물만 생각하지 말고, 아주 혹한의 차가운 기운도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서로 같은 물의 기운이지만은 서로 차이가 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 아니죠. 양은 큰 개념이고 음은 작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양수인 임수는 큰 개념의 물, 그래서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바다라든가 강호수에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된다. 임수의 가장 큰 특징은 큰 물이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게 되면, 신왕하게 되면 충분한 성질을 드러낸다. 즉 물이 범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 저 범람하는 성질을, 충분한 성질을 어떻게 잘 통제할 것이냐에 따라서 임수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 저거를 통제할 수 있는 것, 무토라고 하는 양토를 가지고 임수를 제방하게 하면 저 임수의 충분한 지성을 통제할 수 있고, 무토만 써서는 안 되고, 병화라고는 양화를 가지고 무토를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수가 왕해지게 되면 냉기라고 말씀드렸죠.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진다라기
물만 많아지기보다는 냉기, 즉 한기가 생하기 때문에 병화로서 무토를 생주해 준과 동시에 조우도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할 때는 우로수라고 이렇게 비유를 우로수라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하늘에서 내릴 때는 이슬비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있을 때는 옹달샘 같은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것도 개수에 해당이 됩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임수처럼 충분하는 성질 같은 거는 없고요. 개수의 특징은 충분하는 성질이 아니라 청징함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징함, 청징하다라고 하는 뜻은 맑을청, 맑을징. 물 같은 경우도 탁해서 뿌연 물이 있는가 하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맑고 깨끗한 물, 한번 이렇게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 가면 1급수 있죠. 그런 물은 지금도 산속에서 나오는 그런 물들은 바로 떠먹어도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맑은 물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개수이고, 개수의 특징이 청징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는 절대 탁수가 돼서는 용도가 떨어집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깨끗한 물을 개수라고 하는 것이고, 맑고 깨끗하고 청량감 있는 수가 바로 이 개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개수는 왕해도, 개수일간이 왕해도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관사를 취용한다 안 한다, 관사를 취용하게 되면 개수는 저 청징함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무토를 쓰게 되면은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섞이게 되면 개수 자체가 탁수가 되기 때문에 무토기토라고 하는 관사를 쓰는 것을 매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토기토가 있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토 내지는 그 토기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뭐 개수도 무토를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거는 극히 예외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 그쳐버리면 안 되죠. 항상 불절이라고 해서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인성인 금으로서 개수의 근원을,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금도 있을 것이고 신금도 있을 것인데,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는 청명과 고구가 있죠. 우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춘이라고 해서 늦봄이 됩니다. 봄은 진월만 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월, 묘월, 진월이 모두 동방이라고 해서,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모두 계절론 봄이 해당이 되고요. 인묘진 동방, 오행으로는 목이라고 하는 것이 세력을 얻어서 목이 왕한 계절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왕합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인월과 묘월이 가장 목이 왕합니다. 그래서 임수라든가 오늘처럼 개수가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은 식상인 목이 너무 많아서 설기태과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인묘월에 개수 임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진월도 당연히 진월 같은 경우에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왕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가 약하긴 하지만, 인묘월과 인월과 묘월과 진월의 차이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고지다라고 하는 것. 수의 고지. 어떤 분은 이제 이걸 갖다 묘지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고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수고가 되기 때문에 일간 개수가 묘지에 들어갔으니까 약하겠네, 이것보다는 묘지에 뭘 할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 즉 진중 안에는 개수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가 또는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태어난 것에 비해서 월령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불약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월, 묘월은 통근 자체가 안 되죠, 월령에. 그래서 신약이 되지만 진월은 묘지임에도 불구하고 일간이 그렇게 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저께 임수 같은 경우 양수인 임수였다라고 하면 간목으로서 토를 제한하는 그런 용도로
사주를 잡았지만은 그 용지를 잡았지만, 오늘 개수 같은 경우는 임수하고 다른 게, 개수라고 하는 건 작은 음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임수와는 달리 금방 매몰이 될 수도 있고요, 금방 또 탁수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은 계속 흘러야지만 물이 탁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시사철 인성인 금을 얻어서 금생수해서 수를 끊이지 않게 만들어내야지만 개수가 존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임수는 간목을 쓰지만 진월의 개수는 보다 먼저 개수의 근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죠. 바로 금을, 인성을 얻어서 이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일단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개수가 토왕절에 매몰되거나 탁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선생님, 그러면 신금 말고 경금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경금은 양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의 생을 받는 경금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저거는 쉽게 말하면 좀 왕금이 생하는 그런, 왕금이 개수를 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칫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금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신금을 써서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음생지공이라고 해서, 음은 음으로 생하고 양은 양으로 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신금으로 생해 줘야지만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진월의 개수, 신금,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또 한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해서 병화를 아울러서 쓰게 되면은, 신금은 개수를 생하고요, 병화는 사주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진월에 토가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천간에 무토, 기토가 투출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술, 중미, 토 등이 많아질 수도 있을 때, 그때는 부득이하게 개수라 하더라도 간목으로서 그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금, 신금 같은 금이 있어서 다시 수를 생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상관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봤을 때,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라고 하는 것과 월지라고 하는 것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의 짜임과 틀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일단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됩니다. 대 양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그런 관계가 있죠. 나를 극하는 거죠. 자가 되는 것이고, 자는 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성은 다시 정관이냐 또는 편관이냐라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면, 오늘 같은 경우가 음대양이 되겠죠. 그러면 정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어저께처럼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가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오늘은 정관이니까 정관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격으로 보는데, 개수일간이 아무리 월지의 진에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일간은 약하니까 신약한데, 관성은 왕한 그런 사주가 됐죠. 신약관왕이라고 하죠. 신약관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신약관왕한 사주 국세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능히 그 관성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일간이 약하면 마치 정관이라 하더라도 그 작용은 칠살과 같아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면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화살해야 되죠. 화살이 아니라 관인상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 개수 입장에서 인성은 금이 될 것이고요. 금은 정인인 경금도 있고, 그 다음에 편인은 신금도 있지만, 음수인 개수는 음생지공으로 인해서 신금으로 맑고 깨끗하게 생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명식 보면 월지는 진토인데 일지에서 축토를 이렇게 봤습니다. 축토, 그래서 개축일주가 되고요. 물론 이제
토도 습토이고 진토도 습토이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축에 진에 둘 다 통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이거 근데 참 이거는 정관이고요. 요거는 이제 편관 칠살이죠. 그래서 이거를 관살 혼잡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지로 혼잡되는 것은 관살 혼잡으로 보지 않고요. 천간으로 정관편관이 투출되어 있을 때 관살혼잡으로 보고 또 관살혼잡이라고 보지만 관살혼잡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일간이 너무 약하면 관살혼잡으로 보지 않고 살인상생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도 꼭 살이상생이 아니죠. 살중신경이 되겠죠. 살중신경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살혼잡이 될 때 다시 한번 이거 혹시 살중신경이 아닌가를 한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관살이 막 혼잡돼 있고 뭐 정관이 많고 편관이 많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간이 약해서 정편관이 혼잡돼 있는 것이 의미가 없을 때곤 관살혼잡이라고 합니다. 살중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관살혼잡으로 논하는데 천간으로 관살이 투출되어 있을 때를 중점적으로 관살혼잡이를 하지 지지로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거 관살혼잡으로 논하지 않고요. 일단 개수 자체가 토를 많이 받기 때문에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자칫 개수가 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연지 임목을 보았고 그 다음에 월간의 간목 상관을 봤습니다. 이 간목은 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약하지 않고요. 토가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관살을 이 무토로서 제해 준다라고 하면 관살이 있다 하더라도 개수가 탁해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단 토가 많고 관살이 있게 되면 자칫 일간이 약해서 극설교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한 개수를 뭐 해줘야 된다?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간에 겁재인 임수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긴 하는데 개수의 특성상 개수는 끊임없이 물이 계속 끊이지 않고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인성을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시에서 인성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에 인성만 본다라고 하면 조후의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주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시지에 있는 자수하고 축하고 자축이 되죠. 자축. 원래 지지 육합에서 자축이 은 합하면 자축합 토가 되죠. 토. 근데 이렇게 천간으로 자축이 합하는데 척간으로 이렇게 임수개수가 나란히 있게 되면 이건 습토이기 때문에 자축합 토로 보지 않고 자축합 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거는 수가 더 왕해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게 되면 뭐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일간 개수 자체가 이렇게 되면 세력을 크게 얻게 되겠고 간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고 이때 뭐 수가 왕하다고 해서 진중무토로 제방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하고 인중 있는 병으로서 조후해야 되는데 화가 좀 부족한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갑인 이렇게 되게 되면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목은 많아져 있고요. 그러니까 임자하고 갑인하고 차이는 임자는 수가 왕하지만 갑인은 목이 왕한 거. 물론 토왕절에 진월에 축토까지 가서 토도 세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진에도 간목 두 개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목이 굉장히 세력을 얻었고요. 토를 제하는 그런 것인데 일간인 개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극설교집이 됩니다. 일간은 약해져 있는데 관살인 토가 왕에서 일간을 극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식상인 목은 일간의 약한 개수의 기운을 설하려고 하는 것이 교차한다고 해서 극설교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간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축중신금을 쓸 수밖에 없는데 매우 약합니다.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냐? 운은 금수운으로 가서 어찌됐든 약한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을묘일주도 마찬가지겠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도 또 다시 토가 많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진축진에 다 통근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통근이 개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좋게 통근하는 것이 아니라 흙탕물에다 내가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개수 자체가 어떻다
약간 탁해져 있다. 간목으로서 그 탁기를 제거하려고는 하지만 역시나 개수 자체가 약해서 그 식상을 감당하기는 좀 어렵다. 요거는 임수였다면 좀 괜찮게 볼 수도 있겠지만 개수 입장에서 토가 많아져서 개수가 탁해지고 극설교집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근데 이게 또 금수운으로 가면은 한습해지는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서 일간 좀 세력을 얻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무오시나 기미시는 저는 절대 반대. 개수는 무토, 토왕절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토가 많아서 수가 매몰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미시는 개수가 탁수가 됐겠죠. 물론 간목이 있어서 무토를 제한다, 간목이 있어서 기토를 제한다. 중요한 것은 진월은 목왕절이 아니고요. 토왕절에 축오를 보거나 기미시 축미를 보면 축미 충까지 되죠. 그러면 토가 다 왕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그 토를 다 제하기가 어렵고 결국은 개수는 탁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하고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싸우는데 어디서 싸우냐? 한반도에서 싸우는 거예요. 중국하고 옛날 구함할 때 그랬죠.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는데 중국에서 싸우거나 일본에서 싸우면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 싸우는 것을 왜 우리나라에서 하냐고. 그러면 우리나라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죽을까 안 죽을까요? 죽죠. 우리나라 건물 불타고요. 그죠? 우리나라 식량 이런 거 다 뺏어갈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수일간은 자, 무토가 왕에서 나를 극하려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간목이 제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기운을 뺏어가고 나의 일간을 탁하게 만드는 것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일간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옛날 구한말 때도 우리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외세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영향력을 크게 받았던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있는 자들이야 뭐 나라 팔아먹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백성들의 삶은 매우 힘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작금의 또 상황이 또 그런 식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죠. 국가가 힘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힘이 있어야지 식재관을 다 감당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축진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매우 약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경신시나 신유시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래도 요 금에 의해서 이렇게 생을 받긴 하지만 사주 자체가 좀 한습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화운 갔을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금순으로 간다, 여명으로 태어나서 금순으로 가게 되면 한습해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인중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한습한 기운을 다 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얻고 하나는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신금을 얻어서 개수의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면 대운에 따라서 조우가 안 됐을 때 물이 얼 수도 있다. 이런 좀 안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사주를 배합할 때 특히나 이제 오늘도 어떤 분 전화 주셨는데 출산 대기를 할 때 모든 것을 다 맞춰서 하기가 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선의 선택, 가장은 아니더라도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으로서의 좋은 태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일간이 너무 극약하다 그러면 조우가 안 되더라도 일단 일간이 사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일간이 여력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조우에 방점을 맞춰서 또 태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태기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날짜를 잡아놓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짜를 잡아놓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날짜 잡았는데 좋다 나쁘다 얘기하면 솔직히 말로 그는 제가 조언을 드리지 않느니만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면 그냥 그걸 밀어붙이는 게 좋고요. 만약에 안 했다라고 하면 한 번쯤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그제 자꾸 태길에 관해서 자꾸 전화를 주시는데 날짜 잡아놓고 전화 주신 분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